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독서 토론 진행을 맡은 닉네임 오리입니다. 다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책을 읽고 참여하게 된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읽고 투게더 책방 참여하게 된 안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읽고 투게더 책방에 참여하게 된 닉네임 초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게더 책방을 하게 된 엄지손가락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닉네임 한 분씩 들어봤는데 이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첫인상이나 인상 깊었던 점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책 제목만 보고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래도 경영학부인 만큼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흥미로웠는데 막상 읽어보니 돈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가 가득한 책이라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책이 되게 비문학 책인 줄 알았는데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각자의 서사가 있는 게 되게 소설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인공이 경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는 돈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주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전공 중에서 상법이랑 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제 관련된 책을 읽고 싶어서 읽어보았는데요. 저도 앞서 안경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문학 글일 줄 알았는데 스토리텔링 글이어서 몹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는 약간 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돈이 가치가 없으면서도 또 동시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제일 인상 깊었고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책을 접했을 때는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가 라고 해서 힘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엔화가 일본에서 사용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보스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인상 깊었던 내용 들어봤고요. 이제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돈에 힘이 있다는 건 분명해. 하지만 그건 그저 선택하는 힘일 뿐이야 라고 보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돈의 힘은 그저 선택하는 힘일 뿐이다 라는 보스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대체로 동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돈 너머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각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이 그 지점을 좀 선택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책을 읽을 때 돈 그 자체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결국 그 돈 자체도 주고받는 건 사람이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돈의 힘은 그저 선택하는 힘이라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선택하는 힘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돈의 힘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꽤 공감을 했습니다. 돈은 그저 사람들이 살고 활기를 띄우는 그런 동력, 즉 도구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패스하고 그런 것 자체가 선택을 하는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동의하는데요. 그저라는 말에서 조금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택하는 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돈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선택을 만들어내고 그 선택에서 행위로 매개하는 것까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동의하는 의견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책에서
모든 사람의 생활을 똑같이 편리하게 만든 회사의 창업자들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지라는 보스의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격차가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책의 내용에 공감하시는지 이번에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의 다 제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어서 제 그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개념과 똑같아서 좀 많이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검색 엔진 회사가 있었기에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어서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었고,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같은 사이트는 이제 서울에서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지방이나 섬에서도 들을 수 있게 교육 격차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그런 사이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결국에 그런 점들이 부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점들과 똑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발레가 좀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격차가 없는 생활에 뭔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또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 이런 격차가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평등을 확대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상호이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짝 공감은 조금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많은 창업자들이나 CEO들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전해주려고 한 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부의 관점에서는 양극화를 더 심하게 조장했다는 아이러니가 느껴져서 엄지손가락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지를 꼽을 때 전부 다 동의하신다고 의견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정말 이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에도 정말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 독서 토론을 통해 저도 많은 점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세계는 증여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타인에게, 타인이 나에게 증여를 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증여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번에도 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증여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증여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증여를 통해서 소유가 계속되어 가고 있고 상속법은 오랜 고전부터 현대까지 계속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수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증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에서 보시면 자신이 이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진정한 증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증여는 아무래도 보스처럼 저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의 전환을 계속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증여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동반된 증여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상품이 등장하고 있고 또 다양한 노동력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이외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증여가 좀 필수적이게 될 것 같아서 지속 가능하게 증여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돈은 그저 삶의 행복과 증여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서로 자원과 노동을 교환하고 증여하면서 돈도 쓰여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여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할지 어떤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좀 신중한 성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막상 바로 시작하기보단 여러 책을 찾아보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저의 철학이 생겼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건초더미 안에서 엔비디아처럼 좋은 기업과 같은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전체를 사버리는 전략을 써라. 그래서 저는 아예 전체 시장을 사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안정을 조금 추구하는 편이라서 예적금을 활용해서 풍차 돌리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부동산이나 주식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 역시 아까 초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건초더미, 그러니까 아직 신생 기업이나 아직 주식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종목을 선택해서 그 종목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편이어서 일단 용도에 따라서 통장을 분류를 해서 저축을 먼저 하는 편이고 그 이후에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나가야 할 돈을 제하고 저는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는 돈으로는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막 엄청난 계획은 있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많이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또 금융 공부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성향에 맞춰 약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만약에 하면 분산 투자를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책을 가지고 토론을 나눠보았는데 엄지손가락님부터 차례대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돈의 개념과는 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말하면서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이런 책 내용을 가지고 참가자분들과 좋은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고 좀 다양한 의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돈과 사람의 연결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돈이라는 가치에 매이지 않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3번째를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책이 과학책들만 다뤄왔었어요. 네, 저는 경제학과고요. 이런 경제책을 다루니까 오늘 이 독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재미있고 책도 가장 빠르게 재미있게 훌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저도 들으면서 많은 배움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